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천 호텔 화재. 왜 그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명피해가 많았던 그 7층에서 샤워기로 목숨을 건졌습니다라고 하는 한 20대 여성의 대처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텔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호텔 업주가 입건이 됐다고요? 네, 경찰 이 조사 결과 좀 전해드리면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40대인 호텔 업주와 명의상의 업주인 또 다른 40대를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의 해당 호텔이 지난 4월 자체 소방 점검을 한 뒤에 양호하다고 소방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호텔은 지난해에 자체 점검에서는 피난 유도 등 불량 등 지적사항 2건이 나온 바가 있어서요. 자체 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2월에는 이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서 차원에서 이 호텔의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7명의 희생자 가운데 대부분 7층과 8층에서 나왔는데 그 7층에 묵었던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샤워기. 자, 불이 나자 일단 화장실로 대피를 했고 그때 얼굴에 샤워기를 갖다 대고 있었대요. 물을 계속 맞으면서.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생존자는 이제 간호학과 학생인데 이 부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왔다가 이 호텔에 머물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머물렀던 곳이 이 발화 지점이 810호와 가까운 806호였는데 탈출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이거는 이제 복도로 나가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서 화장실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다 연기가 많아서 문 닫고 화장실로 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샤워기를 틀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 샤워기를 틀어서 이제 물을 어쨌든 맞게 되면 이 수막이 유독가스를 또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샤워기를 얼굴에 댄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화재의 피해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요. 제가 알기로는 질식사입니다. 화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숨을 쉴 때 유독가스가 훅 들어오면서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대피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게 뭐 젖은 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얼굴을 가린다. 이런 방법도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불나면 화장실로 가면 되는 건가? 이럴까 봐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소방 전문가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게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텔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창문 쪽이 아닌 실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 현상, 질식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환풍구를 통해서 유독가스가 역류될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때로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건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 화장실로 대피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환풍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환풍기를 통해서 또 유독가스가 유입이 되거나. 화장실 환풍기로 오히려 밖에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풍기가 창 쪽이 아니라 복도 쪽에 나 있고 복도 쪽에서 유독가스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유독가스 연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연기가 복도를 메우는데 불과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지금 810호 객실로 수색이 들어가면서 타는 냄새 난다고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분 안에 이제 뿌연 연기가 복도를 채웠고요. 저기 지금 CCTV 보면은 83초가 지난 7시 38분쯤에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처음에는 저 상태에서 불난 지 뭐 몇 초 정도 안 지났을 때는 뭐 복도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잖아요. 하지만 한 뭐 90초, 뭐 30여 초 지나면서 83초 정도 됐을 때 이때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작동도 못 합니다. 그러면 저 비상구가 어디지? 이러다가 한 10초 복도에 서 있으면 그냥 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게 이번엔 다행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유독가스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게 문제가 되니까 한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외부에 나와 있는 베란다 아시죠? 예. 베란다 쪽으로 피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실내 있을 때에는 창가가 있었으니까 창에는 밖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창가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는 합니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피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이럴 때 화장실을 대피했을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럴 때는 그 배수구 아시죠? 예. 배수구에 배수구에 아마 그 유독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수구를 막고 그다음에 물을 틀어놓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틀어놓는 게 맞는데 그 물을 틀어놓게 되면은 사실은 누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틀어놓게 되면은 아까 뭐 수막 현상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불 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그 간호사인가요? 간호 시스템 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몸에 이제 뿌렸지 않습니까? 열 나지 말라. 그럴 경우에도 구태여 뭐 열이 날 경우는 뿌리지만 구태여 뿌릴 필요 없고 물을 흘러내리게 해라. 물을 흘러내려가지고 욕조를 흘러서 쭉 흘러가게 되면 복도 흘러가게 되면은 화재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물을 틀어놔서 흘리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생존됐기 때문에 저분이 했던 방법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지진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화장실이 대피 장소로는 다른 곳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대피할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방 안에 밖에, 그러니까 이 집 안에만 있어야 될 때는 화장실이 오랜 시간 버티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런 정보를 세세하게 전해드리냐면 요즘 아파트가요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니 7층에서 떨어져도 에어매트 사고가 나는데 고층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정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층수별로 저희가 대피 방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매트가 5층용, 10층용, 15층용 이렇게 있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5층용까지만 그 안전 인증을 해준다면서 5층까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 전문가들도 그보다 높은 층은 최후의 수단으로 에어매트를 써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완강기는요, 건물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층까지는 완강기로 대피하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다리차는 일반적으로 최대 30층까지 구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다리차는 이 펼치려면 그 건물과 사다리차 사이에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예. 부천 호텔 화재도 출동을 했지만 그 앞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서 이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일 경우에는요. 30층마다 피난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층에. 네, 방화 구역을 방화 처리를 해서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의 경우에는 뭐 22층, 40층, 60층, 102층 이렇게 재난 그 피난 구역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화장실도 그렇게 구비해 놓고 1층으로 바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도 이제 구비해 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